괴이한 짐승을 찾아 깊은 산을 헤매는 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냥꾼도 같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수염도 하얗게 나고 좀 무서워요. 어머니 혹시 그분 어디 가면 좀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산에 가면 볼 수 있어요. 흉흉한 소문을 따라 남자를 찾아 나선 제작진. 하지만 인적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기? 산짐승의 흔적일까요? 동물의 것으로 보이는 살점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 상황. 이 깊은 산 중에 날고기라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떨어진 살점을 따라 산을 오르던 그때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평범한 등산객인가 했더니 뭔가를 꺼내 땅바닥에 떨구기 시작하는 남자. 그가 바로 고기를 놓고 갔던 겁니다. 대체 남자는 무슨 이유로 숲속 곳곳에 날고기를 흩뿌리고 다니는 걸까? 저희 오늘 현장에 부특성 세상에서 나왔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호랭이 먹으라고 준 건데. 호랑이요? 예? 고기가 호랑이 밥이라고요? 갖다 놔요, 거기다. 여기 뭐 오소리고 뭐고 안 다니는 것이 다 다닌데 여기. 늑대지. 설마 사냥이라도 하는 걸까? 남자는 더 깊은 숲으로 사라집니다. 어둠이 내린 다음에도 계속되는 수상쩍은 행적. 이번에는 뭔가를 펼치는가 싶더니 그대로 누워버립니다. 놀랍게도 그가 자리를 펴고 누운 곳은 바로 무덤가. 대체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뭐 호랑이 기다리는 거니까 절로 갈까? 어둠 속에서 호랑이를 기다린다는 남자. 그 놀라운 비밀을 추적해 봅니다. 실록이 우거진 5월의 아침, 산에서 밤을 보낸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하늘을 향해 목청을 틔운 다음 요리조리 고개를 돌려가며 목 운동까지 하는데요. 보아하니 하루 이틀 산에서 아침을 맞아본 게 아닌가 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괜찮으셨어요? 네, 잘 잤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위험하진 않은가요? 위험할 리가 없이 평온하게 잘 잤어요. 그래도 산돼지나 이런 애들도 있고. 아이, 걔들은 뭐 사람 보면 냄새 나면 피해가지 뭐.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산을 떠오르기 시작하는 남자. 그는 대체 산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사장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여기 이 산에 호랑이 있다고 해서 호랑이 찾으러. 호랑이 찾으신다고요? 예. 네? 호랑이요? 이미 절멸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호랑이를 충청북도 산속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까? 한참 숲속을 헤매던 그때 뭔가를 발견한 걸까? 남자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더 울창한 숲으로 진입하는데요. 야, 호랑이다. 어디 호랑이에요? 봐, 이거 호랑이. 호랑이.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죠? 네. 이거 그냥 나무 뿌리 아니에요? 예? 나무 뿌리 아니에요? 아, 내 눈에는 호랑이로 보이는데. 이거 이게 어디 나무 뿌리예요? 보세요. 쳐다보면서 얼른 게 겨우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글쎄요. 진짜 호랑이 같지 않아요? 대체 어딜 봐서 호랑이라는 건지. 저기 고개를 탁 하고 저기 막 강렬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말인즉슨 이런 형상이라는 건데 어째 꿈보다 해몽 같기도 하고요. 저희는 그냥 봤을 때 그냥 썩은 나무 뿌리 같은데. 아, 그런 소리, 속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얘가 고주박이에요. 고주박. 이건 또 뭔가요? 고주박이 뭐예요, 선생님? 고주박이가 나무 뿌리예요. 소나무 뿌리. 아, 소나무 뿌리요? 예. 땅에 박힌 채 썩은 소나무 그루터기를 고주박이라 하는데요. 호랑이 또 찾았고, 늑대는 한 마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말하자면 남자는 고주박 사냥꾼. 그런데 남자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고주박을 찾은 모양인데요. 이건 어떤 고주박일까요? 너는 뭐에다 말았냐? 아, 이거 가마구지 한 마리 오늘 잡았네. 나 진짜 잘못 넣었네. 여기 머리 부분이 그 부리가 그냥. 오, 가마우찌는 제법 비슷한데요. 쉬지 않고 땅속에 숨은 고주박을 찾아내는 남자. 이것도 뭔가 동물을 닮은 듯한데요. 이번엔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잘 보세요. 이게 사막에 이제 저 귀가 이렇게 긴 여우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양쪽 귀가 크잖아요. 이게. 그냥 그 주둥이가 이렇게 다 있고. 하하, 이건 정말 사막 여우입니다. 딱이네요. 들어가 계셔. 산에서 밤까지 보내가며 찾은 고주박들. 하하, 꽤 많은 것 같죠? 이거 나무 뿌리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캐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나무 뿌리가 고주박 아주 귀한 거예요. 산삼보다도 이게 더 귀한 거 이게. 산삼이요? 그럼 얼마나 귀한 거라고. 산삼보다 귀하다는 고주박을 양어깨 가득 짊어지는 남자. 대체 남자는 이 썩은 소나무 뿌리를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차를 못 타고 가요. 싣고 갈 수가 없으니까. 문 위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동차로 이거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집에까지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집에까지 가려면 한 10km 이상 가야 돼요. 몇 시간 뭐 그냥 걷는 거지. 뭐. 마치 순례길이라도 걷듯 남자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을에 도착한 건 2시간이 흐른 뒤였는데요. 아니 여기가 집이에요? 예.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문이 열리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마당으로 보이는 공간을 숨막히게 꽉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괴이한 나무 뿌리들. 남자의 집은 마치 거대 미로나 동굴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이게 다 고주박이에요? 고주박이지 이게 전부 다. 이거 누가 다 먹으신 혼자 먹으신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먹었지 누가 모아 이걸. 이거를 얼마나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41년째. 일단 들어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우 이거 엄청 좁아요 선생님. 아 좁아요? 좁아. 이 정도면 고속도로지 뭐. 그 고속도로 너비 한번 재볼까요? 겨우 36cm. 아니 이곳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도 넓은 거에 그렇게 등치가 좋으니까 좁게 보이지. 물어. 얘한테 물리면은 약값도 없어요. 약값이 없다고요? 그럼 여기는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디 들어가겠어요? 빨리 오려고 하시면 절대로 진짜. 나는 솔직히 우리 피디님들 이렇게 오시다가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오. 나무가 부러질까 봐서 걱정하는 거지. 다치는 게 사람이 문제지. 나무 문제.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가. 40년 넘게 모은 썩은 소나무 뿌리로 쌓아올린 고주박성.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추하지만 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가 좀 거실과 현관을 가득 채운 고주박 때문에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상황. 커다란 고주박이 자리를 차지한 덕분에 방문도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야. 방 안에는 남자가 각별히 아끼는 고주박들이 있다는데요. 이런 게 이제 독수리. 양쪽으로 날개. 이것이 이제 저 콘돌. 콘돌. 네, 콘돌이 대형 독수리가 웅장한 바위 위를 날아가는 모습을 꼭 닮아 언제 봐도 기분이 좋다는군요. 그랜드 캐년 계곡에 있잖아요. 두루미가 그 상공에 나는 거예요. 하하, 정말 두루미처럼 보입니다. 이 밖에도 코끼리를 닮은 녀석이나 달팽이를 꼭 닮은 녀석, 심지어 방울꽃까지 없는 게 없답니다. 대체 남자는 왜 이토록 많은 고주박을 집안 가득 쌓아둔 걸까? 황금보다 더 소중하죠, 얘들은. 황금보다 더 소중하죠. 예를 들어서 황금 이 무게를 갖다 주고 이 황금하고 바꾸자면 안 바꿔요. 나는 나는 다른 사람은 바꿀라나 몰라도 왜? 얘뭐 나를 바꾸면 얘를 못 보잖아요. 그 사람 가져가면. 황금과도 바꿀 수가 없다면 고주박은 그에게 무엇일까요? 남자가 기괴한 미로 한복판에 앉았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고주박을 손질하는 모양인데요. 사람들이 제일 못됐지. 딱 와서 네 가지 전부 다 막 끊어가고 너 나 만났으면 너 흙으로 변해버렸을 텐데 너는 나를 만나길 잘했다. 혼잣말을 하는가 했더니 이거 대화 같은데요. 고주박이랑 대화가 되세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사람들은 그러지만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나와 이 고주박이와는 서로 이해하고 대화도 하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의 친구네요. 친구가 아니라 친구보다도 더 하나 아주 깊은 동반자죠, 동반자 인생에. 40년 넘게 동반자로 살아온 고주박. 그래서일까요? 다듬는 손길이 섬세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손질은 끝날 줄을 모르는데요. 장장 4시간 넘게 계속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잠시 작업을 멈춘 남자. 어째 손이 좀 불편한 모양이네요. 내가 이제 고주박이 될 것 같다. 이제 썩은 소나무 뿌리가 뭐라고 손이 아플 때까지 일을 하나 모르겠네요. 좀 쉬엄쉬엄 하시면 좋잖아요. 그게 일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일이라는 것은 쉬면은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붙들고 하는 거예요. 고주박 찾기부터 다듬기까지 모든 것을 고주박에 쏟아붓는 남자. 하지만 고주박 때문에 상처도 많이 입었답니다. 그럼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을 다루시다가 다치시는 일도 있겠어요? 그럼 있죠. 조심해야죠. 큰일 나죠. 이 칼도 이거 잘릴 뻔했어요. 이게 손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무지무지 잘 드는 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간 거예요. 그냥 쫙 붙들고 하다가 이렇게. 그에겐 더 큰 흉터도 남아있다는데요. 이런 데 다쳐가지고 한번 굴러가지고 멀쩡한 것 같아도 여기 이마가 여기 지금 이쪽에 함물 됐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지면 지금 여기 이마가 이렇게 보세요. 여기 함물 됐죠. 여기 상처같이. 살짝 들어갔네. 예, 여기 함물 됐어요. 이게 지금 오랜 세월 지나서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렇지. 이런 데 막 찍히고 여기 함물 되고 여기가 주먹만에 애기 주먹만에 폭 들어 깨져갖고 함물 됐었어요.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이쯤 되면 고주박에 목숨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대체 남자는 왜 이토록 고주박에 집착하는 걸까? 밥 먹자. 또 식사 전에도 고주박에게 인사하는 건 잊지 않습니다. 대축국에 찬밥 한 그릇이 오늘의 메뉴. 근데 항상 이렇게 식사를 혼자 하세요? 얘네들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같이 하는 건데.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애들하고 쳐다보고 그냥 말이라도 그냥 한마디 하면서 그냥 쳐다보고 중얼거리고 먹으니까 뭐 심심할 여유가 없지 그냥. 고주박 식구들에게 둘러싸여 밥을 먹는 남자.
하지만 조금 쓸쓸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그래도 이게 웬일입니까? 식사가 한창인 방구석에 개미가 바글바글합니다. 개미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이 나무가 이게 개미 집에서 써요. 쟤들하고 나하고 전투를 해요. 쟤들이 살던 집을 내가 갖고 오니까 거기에 이제 다 털어내지 못한 애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또. 같이 집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고주박에 개미까지 대식구군요, 대식구. 식사도 했겠다. 동네에 마실이라도 가나 했더니 남자는 바로 고주박과 마주 앉습니다. 다른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자제분들이나? 아, 걔네들은 멀리 또 이제 컸으니까 자기 사생활이시니까 또 떨어져 살지요. 뭐 누가 붙어 살아주세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지 않다. 근데 얘네들하고 생활하니까 얘네들에 빠져서 이제 가끔 가다 이제 생각이 날 때가 있겠지만은 얘네들이 빠져서 그런 생각이 자주 나진 않아요. 가족과는 떨어져 살아도 고주박과는 떨어질 수 없다는 남자. 그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너희들 또 하루 잘 보냈냐? 잘 자라. 나는 잘 거야. 너희들 또 잘 자. 잘 자. 안녕. 내일 보자. 다음 날 아침 아, 너희들도 잘 잤니? 아이고. 잘 잤어, 너희들도? 그래, 잘 잤다고? 그래. 좋은 하루 되거라. 강고래님. 땡큐, 잘 잤어? 오늘도 고주박과 인사를 나누며 남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고와졌네, 예뻐졌네. 너는 우리 이쁜이는 더 맨들맨들하게 더 예뻐지고, 너는 아주 생김생이 아주 화장을 했나. 너는 만들하고 오랜만에 보니까 이상하게 또 변했네. 너는 더 잘생겼네. 응?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잘생겨졌는데, 어우, 야, 어떻게 그렇게 입을 쫙 벌리고 있냐? 야, 묘하게 생겼네. 선생님, 예, 이제. 아니 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고조박이 정리 좀 하고 있어요. 구경도 하고. 아니 또 고주박이랑 놀고 계세요? 예. 이제 하도 이제 오래돼 안 본 애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잘 있나 하고서 한번 돌아서 한번 심심해서 뭐 이제 오랜만에 이제 못 본 얼굴들도 둘러보는 거요. 보려고. 아무렇게나 사운드 보이지만 구석구석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고주박은 없습니다. 그날 오후 아, 예. 아, 야, 아유, 예,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개목하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구경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세요. 예. 많이도 해놓으셨네. 예, 조금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조금이에요. 어마어마하시네. 손님 말문이 막힌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이렇게 조금 있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볼 땐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들어가는 길이 좀 복잡하긴 하죠. 수집하는 거예요. 우와. 네, 이건 작은 갖다 올려놓으셨구나. 이게 지금 붙인 게 아니라 이렇게 뚫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누가 보면은 여기다 집어넣어서 붙인 줄 난 알아요. 그런 줄 알았네. 네,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걸 치우니까 확실히 더 미라네. 네, 미라 같으죠. 예. 어떤 게 좀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이렇게 제일 좀 탐나세요, 보시기에? 이거 미라 같이 생긴 이 작품 이거. 사람들 미라 같이 생겼잖아요. 미라? 두 분 좀 통하는데요? 진짜 이것은요, 네. 거짓말 아니라 나도 한 40년 이렇게 이상을 했어도 그동안에 이런 모양은 처음 만나는 거니까. 미라야 뭐 4년 전에 만난 거. 없는 거니까 이런 작은 거라도 하나 파시면 안 돼? 안 돼, 똑같아요. 저한테 동일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파시는 거 안 되면 하나 한 점 주시오. 아, 줄 수도 없고 팔지도 않고 아.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 그래서 조금. 아이, 죄송합니다. 그거 아, 그러세요? 예. 그건 참 미안해가지고요. 제가 어째 몸둘 바를 몰라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구경 잘했습니다. 예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미안해요. 아이 괜찮습니다. 예예. 손님 미련이 좀 남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혹시 한 점 파실 거 없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구경 잘했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팔라고 하시는데 왜 안 파시는 거예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 친구나 뭐 형제를 파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 받고. 참 답답하신 분이 있네. 참 어떻게 매일같이 동거동락하는 아주 귀한 친구를 어떻게 팔아먹어. 참 미치네 미쳐. 그렇지. 너를 어떻게 팔아먹냐. 돈도 사람도 대신하지 못하는 고주박. 대체 그는 왜 이토록 썩은 소나무 뿌리 앞에서 완고해지는 걸까? 남자는 고주박을 찾아 나서기 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대장님, 이것도 맛 좀 보세요. 많이 드세요. 고주박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좋은 고주박이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참나무 고주박이한테 도와달라고. 아하, 그래서 산에 고기를 놔뒀던 거군요. 자, 오늘 또 즐거운 산행, 안전 산행 부탁드립니다. 자, 갑니다. 나중에 만나요. 안녕. 고주박을 찾기 위해선 끊임없이 걸어야만 한답니다. 늘 땅만 쳐다보며 그루터기가 있을 만한 곳을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그때 뭔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네? 용지 아니야 이거? 용지요? 아이고 이거 뭐 이게? 용지. 이거 신봤다 진짜. 야, 이거 완전 대물인데요? 이거 진짜 이게. 그런데 갑자기 제작진에게 촬영을 부탁한 남자. 아니 조금만 이쪽으로 와주세요. 눈 잘 보이게 눈이. 조금 이쪽으로 우위로. 예. 저 눈이 잘 보이게 할 수 없어요. 눈이 좀. 눈이 선명하게. 영지버섯이 아니고 고주박을 찍으라고요. 영주 뭐 좀 더 캐러 가시면 안 돼요? 아이, 이게 문제가 아니지요. 고주박이 문제지. 귀한 영지버섯은 내버려 두고 고주박 찾기에 나선 남자. 산삼도 버섯도 남자에겐 소용없습니다. 예쁘게 태어나겠다 야. 강산이 변해도 4번은 변했을 시간. 그는 왜 40년 넘게 고주박에만 매달렸던 걸까? 혹시 남자의 사정을 아는 이를 찾을 수 있을지 수소문해 봤습니다. 가족분들은 혹시 막내가 해요? 보시면 어디 있으세요? 몰라, 딸이라 그래. 딸하고 아들 있다 그러는데 나도 못 봐서 몰라요. 예전에는 사업이 잘 됐었는데 잘 되다가 안 돼가지고 저 고주박에 좀 정을 붙이고. 사업에 실패한 뒤로 고주박에 빠졌다는 소문은 사실일까? 남자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고주박 모으시기 전에는 그럼 어떤 일 하셨어요? 선생님? 뭐 먹고 살다 보면 장사도 했었고 일도 다니기도 했고 80년대 초반에도 많이 벌었는데 뭐 집도 사고 다 할 돈 뭐 벌었었는데 땅도 사고. 실례지만 그 선생님 그 아내분은 안 계세요? 없죠. 벌써 여행 가셨는데. 여행을 떠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때는 남들처럼 재산도 제법 모았었다는 남자. 혹시 그는 아내를 잃고 텅 빈 마음을 고주박으로 메꿔가며 살아왔었던 것은 아닐까? 외롭진 않으세요? 뭐가 애롭습니까? 이게 애들이 많은 애들이 많은 친구들이 옆에서 그냥 눈만 뜨면 쳐다보고 옆에 있고 하는데
얘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외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남자가 마음속 깊숙이 숨기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심리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같이 항상 곁에 있으니까 가족과 같은 의미인가요? 의미가 좀 뭐라고 가족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런 의미도 된다고. 혹시 아내분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거죠. 여행 갔어요. 여행 같이 분인데 뭐 여행 간 사람이 나오겠어요. 그러시면 그런 줄 아시면 되는 거고. 평생 여행을 가셨구나. 여행을 갔어요 어쨌든. 역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아내분에 대해서는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안 좋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주박이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신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나한테는 없어서 안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그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고주박에 대한 남자의 집착은 어떤 걸까요? 흔히들 말하는 이렇게 많이 수집하고 쌓아놓는 걸 보면 저장강박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외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러한 저장은 본인의 어떤 사명감이 상당히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주박을 통해서 뭔가 내가 고주박을 잘 살려야 된다는 어쩌면 켜켜이 쌓인 고주박들이 말하지 못한 남자의 속내를 보여주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40년간 쌓아온 그의 이야기는 고주박만이 알고 있겠죠. 오늘도 남자는 새로운 고주박을 찾아 산을 누빕니다. 이제 그의 인생 그 자체가 돼버린 썩은 소나무 뿌리. 이 고주박처럼 내 숨을 안 쉬어서 내 이제 생이 끝날 때까지 얘들은 동반자가 될 거예요 아마. 이것은 뭐 날짜가 없어요. 그냥 생이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냥. 바라는 그 길 건강하고 행복하게 걸어가시길 기원합니다.